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예.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 외교 안보적인 그 문제가 예, 안보실에서 나온 문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사건도 후폭풍이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요 예. 여기에 지난 그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때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간 핵심 인물이면서 우병우. 그렇죠. 바로 예. 그 우병우 수석과 관련이 있기 아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16개가 이번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건 이것은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에 작성된 것이다라는 예. 그 청와대 행정관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현직 진술도- 검사요? 예. 예. 그렇죠. 현직 검사죠. 예. 예. 진술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 22일에 박영수 특검팀이 이것을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아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 예. 굉장히 이제 관심을 저희가 늦추지 말고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법조계 기자들도 좀 보고 이제 법조계 인사들 즉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더니 네. 그 행정관들이 검사 파견 검사거든요. 그렇죠. 파견 검사 잘하시면 그 검찰에서 완전 에이스들 아니에요. 그럼요. 청와대 파견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이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문서 파기해갖고 1년 6월 2년씩 징역 받은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문서 파기 함부로 했다가 이거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죠. 감옥 갈 수 있는 예. 사안이거든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조가 네. 10년에서 한 15년 된 잘 나가는 검사들. 네. 그분들이 문서 파기를 해요? 지시한다고? 그렇죠. 다 합니까? 네. 자기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 진술에 검사 행정관이 그냥 행정관 그러면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보다 그러는데 검사라고 하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약간 쫀 것 같아요. 쫄면이요? 문건 관련 보도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파쇄기 오호. 다 들여다가 파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반신반의 하긴 했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건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본인 재판에 혹은 향후에 있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예.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나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네.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서관리 최고의 전문가가 전진환 씨 아니에요? 전진환 예.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그 이름 또 바뀌어서 뭐 참 알 권리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소장인데 바뀌었어요? 그분 말씀이 네. 두고 보세요. 국정원에서 자료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그 회의록 녹음 지운 녹음 네, 네, 맞아요. 원본이 원본 나오죠. 복구가 됐고 네. 국정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진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부에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전문 증거라래요. 전문이 아니라 전문. 전문. 예, 예. 주어들은 예, 주어들은 얘기를 이제 한 거고 내가 회의한 게 아니라 회의에서 있던 거를 내가 정리해서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직접 증거로 받아들일 건지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검찰 쪽에서 증거를 냈기 때문에 네.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답했잖아요. 그 검토해봤냐?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동의하면 법조계 인사는 이렇더라고요. 부동의하기도 어려운 게 부동의하면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네, 되잖아요. 그 나와야 더 돼요. 많은 얘기가 나올 네. 것이다. 근데 지금 현직 검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이제 쓴 사람이 직접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재판정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은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지시했다고 행정관은 밝혔잖아요. 그렇죠.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작성했다. 의해서 했다라고 그러는 건데 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라 요게 직접 증거로 채택이 될지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된다. 재판부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최소한 김기춘 또 누구죠? 조윤선. 이분들이 나는 대통령의 지시로 그 문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난 아는 바 없습니다. 그래도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탐복을. 그쪽만 그렇죠. 가더라도. 네. 자, 반기웅 기자님.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기사 가져온 거 없죠 이제? 있습니다. 있어요? 예, 분위기를 잠깐 바꿔서 예. 지금 오뚜기가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왜 검색어 그래요? 오르내리고 있는데 갓두기. 갓뚜기죠. 아시는군요. 갓두기? 갓뚜기. 이제 오뚜기란 기업 자체가 이제 큰 기업이 아닌데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업인들과의 만남 자리에 초청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 아니 오뚜기가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재계순위라고 해봐야 100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자산 순위로 보면 자산을 보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근데 이 오뚜기가 식품업체는 유일하게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27일 날 가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낄 레벨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 오뚜기가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우수 중견 기업으로 생각을 해서 초청을 했다. 그 배경을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뚜기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그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이제 기업 내에서 1.13%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직원이 3,099명, 3,100명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36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 처음에 이제 오뚜기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람들이 회자가 됐던 게 이제 마트에서 가면 이제 시식 코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 예. 이제 시식하게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예.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그 정규직. 1,800명 넘는 분들을 정규직화. 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뚜기 파팜이라고 그러죠. 파도 미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오뚜기가 10년 동안 라면값을 동결했다. 올리지 않았다더라. 오뚜기에서 그것도 나온 사실입니다. 예. 무슨 라면이에요? 얘기해도 되나요? 진라면 뭐 이런 게 있죠. 그거 얘기하면 오뚜기를 다 얘기해놓고. 많죠. 예, 진라면도 있고, 예, 우리 진짬뽕도 딸이 있고 훌륭했네. 진라면만 먹는 거. 매니아가 아니, 있습니다. 같은 예. 값이면 오뚜기 이런 네. 소비자들의 심리가 생겼죠. 네. 그렇지? 그럼 아니 네. 좀 됐어요. 좀 그래요? 됐어요. 그런 여론이 생긴 지가 꽤 됐고 그리고 또 가장 아마 청와대의 마음을 움직인 포인트가 아마 이 부분 같은데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지분을 이제 그 지금 현재 현 회장인 하명준 회장이 이제 받으면서 상속세 1,500억 원 정도를 편법 없이 나눠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그걸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예. 이어서 여러 가지 심장병 어린이들 위한 뭐 후원회원 선행도 나오고 토스트 회사의 그 식자재를 무료로 뭐 공급해왔던 그런 선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오뚜기 와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봐라. 오뚜기 같은 기업도 있다. 아마 이런 의도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이제 오뚜기란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게 그 제 개인 경험을 그 말씀을 드리면 선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그게 15년, 20년 결국은 언젠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고. 네. 보통 이제 악을 저지른 사람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라고 할 때 철라지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이 쳐는 그물은 듬성듬성한 것 같지만 너무 커갖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선행도 결국 언젠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한데요. 이 숨겨진 메시지는 재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같으세요? 뭔 줄 아세요? 왜 물어보세요? 얘기하시죠. 네. 재벌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네, 재벌들의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랑 급 안 되는 사람하고 한 밥상에 앉히는 거예요. 네, 해병대 기수보다 더 무서운 게 재벌들의 매출에 대한 이 개념이에요. 재계 순위 1, 2, 3이 매출 얼마야? 이게 우리는 그 세상을 이해를 잘 못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전경련 30대 기업 만들었는데 누구 엘모 기업을 하면서 그게 무슨 재벌이야? 구멍가게지. 소매 중심 회사거든요. 네. 그런 얘기 그런데요, 이해가 되네.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오뚜기 회장을 앉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냐면은 착하게 살아. 착하지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만 상대할 거야.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그래서 거죠. 예. 재계에 주는 충격이요. 단순히 그냥 뭐 오뚜기 회장이 간내가 중요한 예. 게 아니고 그 겸상할 수 없는 매출 순위에 오뚜기를 불렀다라는 것 거기에서 명확한 이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하고 똑같아요.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실제로 안 논다니까요. 안 놀죠. 실제로 재벌들은 저기 재계 순위가 맞지 않으면 밥 같이 안 먹어요. 이 의미가 큰 거네 그럼. 아, 그럼요. 착하게 살아라. 그럼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그래서 지금 착하게 그리고 살자. 조폭 옆구리에 이렇게 그 문자 착하게 살자. 그런데 그게 또 단순하지가 않은 게 예. 1,500억 상속세 다 낸 거 지금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예. 다른 재벌들은 속으로는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다 냈어. 1,500억만 내락하면 우리도 진작 냈지. 그 정도야 네. 뭐. 15조, 20조 아. 내락하니까 못 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요. 리얼미터가 지난 17일서부터 21일까지 CBS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 기자님, 네. 김정일 관련 기사 골라온 게 있다면서요. 아니 골라온 게 아니고요. 이게 궁금한데 예. 김정은이 사라졌어요 지금. 김정은이 사라졌다라고 오늘- 하는 보도가 나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로 열 이틀째예요. 저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어허. 보도에도 안 나오고 조선중앙 지금 TV에 안 저 나오나. 군사 정보에도 지금 체크가 안 되고 그런데 그 김정일이는 과거 아버지 김정일 오키나와에서 F-22가 뜨면은 사라졌거든요. 예. 겁이 나니까 폭격당할까봐. 근데 김정은은 조금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런데 지난 6일 날 요 보도가 이제 마지막 보도인데 북한 보도를 제가 짧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예.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북한 방송입니다. 최고령 이거. 도자동지께서는 시험 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로켓 총조립 전투 현장을 계속 찾으시어 긴장한 전투를 벌이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발사 준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셨습니다. 여기 뭐냐면 오. 지난번 ICBM 발사하기 전에 깜짝이야. 나 그 북한 방송이에요? 이 북한 방송 이게 그 유명한 이춘희 아나운서 예. 종신이에요 종신. 오. 이 아줌마가 아니 우리 이거 틀었다 걸리는 거 할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왜 그래요? 예. 네. 아유 우리 이 레드 컴플렉스 있는 아니요, 사람들 아니요. 안 걸려요? 봤어. 예. 오. 그 제가 아니, 누가 다- 성대모사 한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오, 제가 그래서 깜짝이야. 북한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요 최근 며칠 동안에 그 김정은이 사라졌었어요. 예. 그래서 한미 당국이 어디 갔지 하고서 막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딱 나와서 이제 저렇게 발표가 나왔을 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일째 사라졌거든요. 예. 어디 갔겠냐고요. 또 누군가를 가서 어디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 격려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건데 아하. 그러면 두 가지 남았잖아요. 또 다른 미사일 실험이거나 6차 핵실험이거나 한미 당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IRBM 쪽으로 지금 추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굳이 추정을 한다면 예. SLBM인 것 같다는 거예요. SLBM. 예,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쏴가지고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또 할 가능성이 예. 있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소형화를 할 수 있는 6차 핵실험을 임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추정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 타죠. 지금 남북 군사회담 하자고 지금 오판은 던져놨는데 답은 없고 김정은이는 사라졌고 얘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분명히 이제 나타나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자들 뭐 했다 뭐 이럴 텐데 이제 그 때문에 지금 한미 당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예,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나오는 보도 보면은 SLBM 네. 잠수함 그 사출 방식 잠수함에서 네, 네. 뿅 그걸 뛰어올라- 콜드 런치라고 예, 콜드 그러죠. 런칭. 예, 예. 그래갖고 발사하는 건데 이제까지는 잠수함 하나에 그게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효과가 없었는데 4개 정도를 장착하는 잠수함을 지금 건조 중이고 4개 정도 장착하기 위해선 미사일이 소형화돼야 된다. 네. SLBM. 그런데요. 예. 그런 추정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북한은 무슨 돈으로 저런 걸 개발을 할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전화 해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김정은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핸드폰 번호 사라졌잖아. 아세요? 핸드폰도 안 받고. 핸드폰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어떻게 없이 되지? 이제 군이나 국정원 쪽에 이제 아하. 아실 만한 분들한테 그걸 이제 도대체 북한은 무슨 돈으로 저런 걸 저렇게 하는 거냐 계속 예, 돈이 진짜, 없다며. 진짜 궁금해요. 그래 봤더니 과학자들이 열정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래요. 왜냐하면 고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비싼 과학자들인데 수백 명의 과학자를 데리고 하는데 돈을 안 준대요. 월급 없이도 일한다는 거예요. 국가적 과업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 그 북한 방송 보셨듯이 김정은이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거기 다 그런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이도 저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갈지 인건비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든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그거를 열정페이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열정이 거예요. 안 되는데. 예. 그렇죠. 현직 검사죠. 예.
진술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 22일에 박영수 특검팀이 이것을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아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 예. 굉장히 이제 관심을 저희가 늦추지 말고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법조계 기자들도 좀 보고 이제 법조계 인사들 즉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더니 네. 그 행정관들이 검사 파견 검사거든요. 그렇죠. 파견 검사 잘하시면 그 검찰에서 완전 에이스들 아니에요. 그럼요. 청와대 파견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이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문서 파기해갖고 1년 6월 2년씩 징역 받은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문서 파기 함부로 했다가 청와대 캐비넷 문건 예. 사건이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 외교 안보적인 그 문제가 예, 안보실에서 나온 문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사건도 후폭풍이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요 예. 여기에 지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때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간 핵심 인물이면서도 우병우. 그렇죠. 바로 예. 그 우병우 수석과 관련이 있기 아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16개가 이번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건 이것은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에 작성된 것이다라는 예. 그 청와대 행정관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현직 진술도. 검사예요. 예. 이거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죠. 감옥 갈 수 있는 예. 사안이거든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조가 네. 10년에서 한 15년 된 잘 나가는 검사들. 네. 그분들이 문서 파기를 해요? 지시한다고? 그렇죠. 다 합니까? 네. 자기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 진술의 검사 행정관이 그냥 행정관 그러면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보다 그러는데 검사라고 하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약간 쫀 것 같아요. 쫄면이에요? 문건 관련 보도 어.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파쇄기 다 오호. 들여다가 파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반신반의하긴 했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건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본인 재판에 혹은 향후에 있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예.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나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네.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서관리 최고 전문가가 전진환 씨 아니에요? 전진환, 예.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그 이름 또 바뀌어서 참 알 권리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소장인데 바뀌었어요? 예. 그분 말씀이 네. 두고 보세요. 국정원에서 자료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그 회의록 녹음 지운 녹음 네, 네, 맞아요. 원본이 원본 나오죠. 복구가 됐고 네. 국정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진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부에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전문 증거라 그래요. 전문이 아니라 전문. 예, 예. 주어들은 예, 주어들은 얘기를 이제 한 거고 내가 회의한 게 아니라 회의에서 있던 거를 내가 정리해서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직접 증거로 받아들일 건지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검찰 쪽에서 증거를 냈기 때문에 네.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답했잖아요. 그 검토해봤냐?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동의하면 법조계 인사는 이러더라고요. 부동의하기도 어려운 게 부동의하면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네, 되잖아요. 그 나와야 더 돼요.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현직 검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이제 쓴 사람이 직접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재판정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은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지시했다고 행정관은 밝혔잖아요. 그렇죠.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작성했다. 의해서 했다라고 그러는 건데 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라 요게 직접 증거로 채택이 될지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된다. 재판부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최소한 김기춘